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애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총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애틀란타 경찰에 따르면 59세 더글러스 이 스미스는 21일 오후 공항 남측 터미널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고의로 자신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미스는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스미스가 중범죄 전과자의 불법 총기 소지, 무모한 행위 등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항 당국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공항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으며 승객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구역은 즉시 통제됐으나 전체 운항 및 보안 절차는 정상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지아주 최대 학구인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18일 목요일 저녁 정기회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승인했습니다. 고등학교 적용 방안은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 모든 학군이 초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면 고등학생에 대한 규제는 각 교육청 재량으로 남겨져 있어 귀넷교육청은 먼저 초중학생 규정을 확정하고 고등학교는 별도 논의에 들어갑니다. 교육청은 이번 정책 수정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제출한 의견이 교육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조항을 초안해서 일시 삭제하고 학부모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달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등교 시점부터 하교할 때까지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가 대상이며 점심시간, 휴식기간, 교실 이동시간 등 학교 일정 전체가 금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정책 초안에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위원들은 수업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규제는 다음 달 워크세션 및 정례회의에서 재논의됩니다. 또한 새 규정은 스쿨버스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진 않지만 학교 내에서의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은 버스 안에서도 동일하게 징계 사유가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변경된 휴대전화 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고등학교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은 내달 교육위원회 논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21일 성탄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사랑의 바스켓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바스켓은 교회가 매년 성탄주일에 지역 한인단체와 봉사기관을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나눔 사역으로 올해도 총 2만 달러의 사랑의 손길이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선정된 단체 및 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패밀리센터, 미션 아가페,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의 사랑의 천사포, 미주다일 공동체, 구세군 로렌스빌, 예수사랑 나눔 선교회, 은퇴 목회자와 선교사, 인브레이브 교회, 더 스토리 교회, 크리스찬 타임즈 등 총 12개 기관입니다. 이와 더불어 연합교회는 장애우 가정, 싱글맘 가정, 병상에서 투병 중인 가정, 은퇴 목회자 가정 등 어려운 이민 삶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해 교우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바스켓을 직접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손종은 담임 목사는 교회가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각 단체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전해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역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유공자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놀크로스 러빙엔즈 시니어센터에서 제55차 4분기 정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김성용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백사무엘 목사의 기도와 송효남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서는 한창욱 총회장이 정제와 6.25 참전 유공자에게 보국 메달을 전달하는 증여식을 진행하며 참전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정기 모임에서는 박재희 전후, 이봉우 전후, 김성용 사무총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돼 그동안의 헌신과 공로를 기렸습니다. 이어 재정보고가 진행됐으며 공식 순서 후 기념 촬영과 회원 간 식사 교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송현남 회장은 참전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자유를 지켰다며 유공자유를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애틀란타 하츠벨트 잭슨 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구역에 한국 전통미를 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장식은 한복기술진흥원 미주지혜와 한복자원문화재단이 맡아 진행했으며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 고유의 문화요소를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알리는 데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한복기술진흥원 박현주 원장은 직접 제작한 한복 인형들을 트리에 장식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박 원장은 세계 곳곳으로 향하는 공항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길 바라며 태극기 바람개비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리 주변에는 김수잔 전통공예가의 청사초롱과 무궁화 장식으로 코리아 가든이 조성돼 한국적 분위기를 한층 더했습니다. 이 장식들은 지난 한복의 날 행사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공항 당국은 매우 아름답다며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계속 전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하츠빌드 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 관리사무소는 매년 애틀란타 주재 각국 영사단과 함께 참가국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스위스,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등 총 10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꾸준히 트리 설치에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총영사관은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앞 휴게 공간에 마련된 한국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은 동포들이 방문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란타가 올해 크리스마스에 한겨울답지 않은 이례적 고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애틀란타 낮 최고 기온은 화씨 70도 초중반까지 오르며 역대 가장 따뜻한 크리스마스 탑10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상학자 알렉스 포브스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애틀란타뿐 아니라 북중부 조지아 전역에서 기록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며 대부분 지역이 화씨 72에서 74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조지아 전역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기온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은 초봄 같은 따뜻한 날씨 속에 대부분 지역이 건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애틀란타가 70에서 73도, 북조지아 산악 지역이 60도 후반에서 70도에 접근하는 기온을 보이며 예년과는 다른 포근한 성탄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따뜻한 기온은 환자 시작일인 26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애틀란타의 역대 크리스마스 최고 기온은 2015년에 75도이며 2016년은 74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69도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애틀란타는 이례적 포근함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넷 카운티 센터빌 초등학교가 19일 오전 학교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되면서 한때 소프트 락다운에 들어갔다 해제됐습니다.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번 상황을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귀넷 경찰국은 현재로서는 범죄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학교 관리 직원의 신고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공지문에서 보니타 뱅크스 교장은 학교 자원경찰과 귀넷 경찰국이 즉시 현장에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검사관이 출동해 조사했으며 초기 판단으로는 사망은 캠퍼스 외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망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과 교직원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학사 일정 또한 중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과 교직원은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락다운은 공지문 발송 시점에는 해제됐으며 이날 학생들은 실내에서 휴식 및 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장은 공지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조사로 인해 추가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학부모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학교로 문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균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2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